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2,600포인트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스피 상위 대형주들이 오늘 급락세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하회했는데요. 미국 대선이나 FMC를 앞두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 계속되고 있어서 종목 고민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TA부터 고려 아연 그리고 동서 같은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지분 경쟁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들썩였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 이슈 오늘은 이렇게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에 대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컴투스가 오늘 시세를 냈는데요. 신작 게임이 글로벌 170여 개국에서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중국 판호 발급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오늘 1.56% 강세, 유메이드는 어제 위믹스 모멘텀으로 두 자릿수대 급등했지만 오늘 0.8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게임주들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재건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거렸습니다. 실적보다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DYD가 오늘 27% 급등, 현대 에버다임 19%, 삼부토건도 13%대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만 이렇게 모아놔 봤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소식 전하면서 하한가로 직행했죠. 내일 금감원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 백기사로 나섰던 베인캐피탈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한다라는 비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세 연출했는데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이어서 자회사의 상장 불발 이슈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13% 급락세 연출했고요. YG플러스도 어제 6% 하락에 이어서 오늘 16% 급락세 연출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창대 대표 그리고 민푸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게임주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스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이 수능일인데요. 그때부터 G스타가 시작됩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게임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이 나왔더라고요. G스타 모멘텀 받고 좀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방에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G스타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이 솔루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다시금 또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추후에 AI와 이제 결합된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게임주를 말씀드리면서 크래프톤이라든지 W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항상 이제 그 이전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로 제가 이제 매일경제에서 계속 크래프톤과 W게임즈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3M 기업들도 있지만 이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한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툭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주 흐름을 앞으로 계속 보시려면 크래프톤과 그 다음에 W게임즈, 특히 크래프톤 주가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들이 추세를 유지해주고 깨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주게 되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게임주의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직 주류가 되기 전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먼저 움직이면서 시세를 만들고 추후에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확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게임주들 앞으로 이벤트도 있고 증권사 이제 호평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겠지만 이 대표 종목 크래프톤과 그리고 또 요즘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NC소프트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되는 종목과 이제 차트를 유지하는 대장주들을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는 대장주 위주로 살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민프름 대표님께는 중국 판호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시프트업이나 NC소프트 같은 기업이 지난주에 중국 판호 발급 소식 전하기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주가가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어요. 이쪽 기업들도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스타가 11월 중순이에요. 근데 지스타에서 지금 다 게임 기업들이 좀 벼르고 있습니다. 지스타에서 이제 신작을 좀 많이 이렇게 출품을 할 예정이라고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스타 전까지는 사실 더 큰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기대감이 그때까지 막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조건이거든요. 뭐 이슈든 뭐 이벤트든 있는데 대선과 이제 FOMC가 있다 보니 그게 아마 반영이 많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내년까지 봐야 되는 중장기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자 판호 발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주에서는 엄청난 호재예요. 특히 이제 중국 하면은 게임과 화장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또 외자 판호 발급이 나왔다. 두 가지가 나왔다. 그럼 이제 기대감도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NC소프트가 호재가 꽤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연말에 좀 공개할 신작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 이제 뭐 굉장히 높은 건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신작이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게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내년까지 포함해서 한 6가지 게임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게임주에 대한 이 호재가 연속성 있게 이슈가 붙어준다면 주가에 사실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의 시장 주도 섹터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기술주에서 그동안 못 갔던 섹터들이 좀 힘을 내는 쪽으로 이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이제 게임주는 아주 조용히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오히려 바라봐도 좋다. G스타 이후까지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민프름 대표님의 탑픽도 궁금해요. 아까 이창대 대표님께서는 크래프톤, 뭐 W게임즈,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꼽아주셨는데 대표님은 보신다면 어떤 종목 보실까요? 뭐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위믹스 모멘텀으로 급등했었거든요. 이제 실적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런 테마 모멘텀을 봐야 될지 아니면 중국 판호 모멘텀을 봐야 할지 탑픽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크래프톤이랑 이제 W게임즈는 전부터 잘 가고 있어요. 지금도 상승 추세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네, 주가가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네. 주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좀 매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고점이다, 뭐 고평가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지금 바닥 디디고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종목이 사실 안전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장주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멘텀을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종목을 접근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위메이드랑 지금 NC소프트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위메이드가 소스가 많습니다. 이제 코인 이제 관련해서 헬스 트레이딩도 같이 플러스가 되고 거기다가 STO 법제화 때문에 코인 관련주에 좀 이런 그 재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 게임주 하나에 여러 가지 좀 재료가 같이 붙어 있어서 게임주가 잠잠할 때는 코인 관련주 이슈로 좀 더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사실 차트를 보면은 아직 하락 추세거든요. 아직 하락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으나 이제 높게 쳐야 될 점은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정도의 급등이면은 사실 오늘 가격 조정이 와도
와도 되는 정도의 급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은색 선의 장기 이평선도 유지를 시켜줬고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다. 4만 원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굉장히 높게 쳐야 되는데 이제 수급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관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외인하고 기관이 같이 동시에 이제 순매수를 들어오는 점이 또 저는 좀 이제 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을 좀 접근하기보다는 위메이드가 조금 소스가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코인 리스크 말고 게임주에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역시나 NC소프트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년까지 신작이 6개 남아있죠. 거기다가 지금 차트 자리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막 바닥 다지고 이제 이 횡보하는 박스권을 조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22만 원 부근을 2번 쳤거든요. 여기 2번 쳐고 이제 이게 돌파하는 이 시세 분출을 조금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토픽이 바로 NC소프트네요.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렸던 이슈였죠. 바로 재건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 트리드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방산과 재건 관련된 이슈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창대 대표님께 좀 전략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가 이제 대선인데 대선까지 이 전략이 유효한 건지 재건 관련주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재건은 우리가 중간중간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섹터 자체도 과거에 우리가 남북 경협으로 또 익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겁니다. 뉴스 매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이때 당시에 트럼프 그때 이제 대통령 시절이고 그때 이제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정말 강력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또 이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수익이 난다 나지 않는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저는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테마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고려하실 때 테마가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올까가 궁금하잖아요. 또 올라가려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지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테마주 매매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속성이 있을까요? 여쭤본다면 저는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좀 건드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소액으로 접근하고 좀 스윙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내고 빨리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쪽으로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지만 추후에 지금은 아직 추세를 돌리지 못했지만 뭐 두산바켓이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 3대장 종목은 추후에 뭐 재건이라든지 건설기계 통해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로 분류되는 건설기계와 나중에 그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라갈 종목들, 건설기계들을 좀 분류해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서 건설기계 3사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이쪽을 보려면 실적을 봐야 하는데 실적이 너무나도 부진했습니다. 이 건설기계 빅3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향했는데요. 두산바켓 어닝 쇼크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58%나 급감한 모습이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도 77%나 감소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인데요. 임프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가도 굉장히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실적 또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턴어라운드가 언제 되는 건지 이런 재건 테마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재건 관련 테마랑 건설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재건의 테마는 정말 정치적 이슈 또는 이제 좀 단기간에 정말 정치 이슈로 가게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 쪽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또 부동산 시장이 사실 지금 좋은 편이 아니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재건 관련주가
이게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인프라에 대한 이제 정책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강력히 얘기했죠. 트럼프 쪽에서. 그런데 이거는 대선을 떠나서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전 높게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된다 한들 이제 정식 그 전쟁 종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단기간으로 좀 급등을 보여주고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조금 소멸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재건 관련 테마주에서 대장주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제 HD 현대 관련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건주 하나는 그래도 좀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소스가 붙은 종목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위메이드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건에다가 다른 재료도 갖고 있는 다른 테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더블 이슈를 받는 거죠. 재건 이슈 있을 때 이 종목도 괜찮고 거기다가 다른 이슈 받을 때 그게 바로 퍼스텍이거든요. 퍼스텍은 보통 이제 드론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산에 대한 이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이슈가 있을 때 이 종목도 재건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접근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비중 작게 접근하시고 그래서 좀 재료가 많은 그러니까 좀 안전장치를 많이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 하나의 재료 가지고 접근하기는 오늘 현대에버다임 굉장히 좋잖아요. 급등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갈 수 있을까요? 그거에는 조금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급등만큼 급락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고요. 부디 비중 작게 짧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만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창대 대표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재건 관련주들은 좀 제쳐두고서라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좀 볼만한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지금 좀 시선을 다르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슈가 그 테마주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시선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미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마 대선에 이제 누가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되고 나서도 당분간 증시가 흔들릴 거예요.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시장 충격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오를 만한 섹터긴 한데 시장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테마주들로 시선을 계속 분산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안정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좀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을 이럴 때 오히려 보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차피 성장할 업종,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도 좋은 업종, 시장이 흔들릴 때 수급이 좋은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방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저는 또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산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제 원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연히 이제 원앤온리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가 폭발했다라고 또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방산 쪽에서 이미 대장주들은 모두 올라갔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2,500원 요 가격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세적으로도 이제 크게 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더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이 매물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수급 자체도 오히려 대장주들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이런 쪽보다 지금 시세는 여기가 수급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은 이쪽이 또 압도적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매물대를 뚫으려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시선을 뺏기고 있는 테마가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 이 흔들림 이후에 올라갈 섹터를 외인들은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테마주로 눈을 혼동시키면서 그런 게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시장 흔들릴 거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봐야 한다. 오히려 지금 테마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3가지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